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을 시대별로 찾아가는 원조 K-팝을 찾아서 부산에 가요. 오늘도 부산 세관박물관의 이용득 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산과 관련된 어떤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예, 이 시간은 6.25 전쟁 이후 피란지 부산에서 탄생한 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곳으로 피난왔던 작사, 작곡가들에 의해 피난민들의 아픔을 노래한 곡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는 피란 실향민들의 애절한 이야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려져 가지고요. 많은 네. 사람의 심금을 울린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피난살이 노래의 대명사인 경상도 아가씨입니다. 경상도 아가씨. 사십계단 청정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철랑설에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외쳐러 묻는구라.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예. 이 시간에 우리 이용도 관장님 노래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경상도 아가씨라는 곡이었어요. 네. 예. 이 노래는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울고 넘는 빡달지로 유명한 박재홍이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예, 1951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부산 부민동에 있던 미도파 레코드 회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3절까지 들어보면 배경은 40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곳에서 피난해 온 이북 총각이 연인처럼 만난 경상도 아가씨에게 타양살이의 서름을 눈물로 속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곁에서 이를 지켜본 경상도 아가씨는 살가운 인정미로 실향민의 총각을 위로한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부산의 무대로 만들어진 곡이라서 부산 아가씨였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왜 경상도 아가씨가 됐을까요? 예, 지금에 와서 경상도 아가씨라 하니까 부산 사람으로서는요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러게요. 그렇네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 부산은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도청 산하에 있는 부산시였습니다. 예. 1963년도에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독립직할시가 될 때까지는 부산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상남도, 즉 경상이라는 명칭이 더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상대 여성이 경상도 말을 하는 아가씨라니까 출신지보다는 말씨의 역점을 두고 네. 포괄성 있게 경상도 아가씨로 붙여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전에 그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었는데 노래 소개는 좀 다르네요. 남녀 북남의 만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운데 유달리 남자가 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 이거 참 중요한 네. 그 질문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 모두가 함께 내려오고 싶었지만은 너무나 많은 피난민들이 탈출 열시를 이루는 바람에요. 네. 우선 남편과 아들을 먼저 남쪽으로 보냈다고 먼저 합니다. 보냈군요. 그것은 북한군의 입력 영장을 받았으나 입대를 하지 않고요. 그 기피적인 그 장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특히 이러한 아들을 둔 부모들은 극성스럽게 자식이 먼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아픔의 사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온 남자들은 대부분이 제 나이를 몇 살 낮추거나 아니면 올려서 속여가지고 말하곤 했다는데요. 네. 정확한 나이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병역 기피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피치 못한 사연이 있었네요. 예. 이에 못지않게 솔로원 선생도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40계단 부근에서 겪은 사연이 이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네요. 예, 들어오는 사연은 이러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그 박재홍 씨가 부산으로 피난을 와가지고요. 당시 그 국제시장에서 잡화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국제시장에서 큰 불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네. 판자로 된 박 씨 가게가 몽탕 불타버리고 말았죠. 예. 그래서 시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작사가 손로원 씨를 비롯해서 몇몇 지인들이 박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간 곳이 40계단 근처에 있는 복국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일행이 들어와
한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로원 씨가 들어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간 건가? 아니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바깥을 향해 가지고 손영 빨리 들어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네. 밖으로 나가 보니까 예. 손로원 씨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끔파리 소녀와 아, 개비 담비를 팔던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계단수를 세고 있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껌파리 소녀와 개비 담배를 파는 소년이 경상도 아가씨 노랫말을 짓게 된 원인 제공자들인가요? 그런 셈이 되죠. 예.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40계단으로 시작되는 경상도 아가씨의 노랫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대중가요사의 작사가 김지평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 국제시장에 큰 불이 나서 점포가 전소가 됐다고 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950년대 초에 국제시장에 큰 불이 난 것은 1952년 11월 27일과 그로부터 두 달 후인 1953년 1월 30일 이렇게 두 차례 큰 불이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져서 발표가 된 것은 1951년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경상도 아가씨가 이미 발표된 이후에 불이 난 거잖아요. 네, 박재영 점포가 불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사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당시 국제시장에서는요 소소한 화재가 자주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요. 화재가 좀 많았군요. 예, 박경시 상가 부근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면 이제 40계단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라서 더 믿음이 가면서 과연 40계단이 없었다면 이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관장님 40계단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본래 그 40계단이 들어선 주변은 해변으로서 그 가파른 낭떠러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오랜 세월 동안 오륙도에서 밀려오는 외양의 큰 파도가 이곳 해변을 깎아내려 가지고 절벽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1902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곳 앞바다를 메추가는 큰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약 9만 평의 강한 부지가 만들어졌고요. 훗날 이곳에 부산항 제1부들을 비롯해서 항만 배후 시설이 들어서고 부산역이라든지 부산우체국, 부산세관 등이 들어서면서 항만 도시의 중심축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현재 중구 중앙동 일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다를 메추가에 생긴 새로운 도시인가 해변 언덕 위에 주거지를 오가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든 것이 네. 1910년 이후인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면은 아마 40계단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 시민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것은 6.25 전쟁 이후가 되죠. 네. 이후에. 갑자기 그 피라미드로 도시가 평창되면서 보수산 산비탈, 지금의 그 영주동과 동강동 일대가 됩니다. 네. 이게 많은 그 판지점이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매축지인 중앙동에는 그 1, 2부두와 부산역 그리고 연안부두 등이 있어가지고요 하역 인부라든지 등짐 인부, 노점상 등 그 생업의 터전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현재 그 40계단에서 반달계단 사이 좁다란 도로 앞엔요 도로는 네. 그 부두 쪽으로 보면 약 300m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 부산역하고 마주치고 있어가지고 6.25 전쟁 당시는 이곳이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이 떠나드는 텍사스 거리였습니다. 텍사스 거리. 예. 이처럼 그 매축지 중앙동하고요 산비탈 주거지 그리고 국제시장 등을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40계단이었습니다. 항상 그 유동인구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끈과 담배를 파는 소년 소녀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네. 때로는 이상 가족들이 만남의 장소로서 영도다리 못지않게 피라민의 애환이 서리했던 공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역사가 그렇군요. 없는 명소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런 사연들 때문에 또 40계단이 우리 부산 계단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또 경상도 아가씨라는 노래 첫 소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재홍의 노래 경상도 아가씨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산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십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날
군산천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뼈에 맺힌 내 고장님 고향 언제 가려나.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조각달이 뜨거든. 안타까운 고향 얘기 들려주세요. 복사꽃이